오늘의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주제는요, 바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중국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할 텐데, 사실 중국은 뭐 땅도 어마무시하고 인구도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대규모 인프라 투자하면은 정말 대규모로 할 것 같은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연구원님? 네. 7월 달에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댐 건설인데, 네. 이거는 아마 세계 최대 토목공사가 세계 최대. 네, 될 것 같습니다. 야루창 부강이라고 좀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참 이름이 어려워요. 이제 네. 댐 건설인데 이게 그 공사비만 1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 이제 230조 정도 되는 거죠. 예.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는 저희가 댐 건설인데요. 아마 서부의 신장 지역의 이제 그 철도 공사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가 철도가 이제 잘 안 되어 있어서 여행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인데, 지금 라사나 이제 뭐 티베트 지역이 이제 철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철도 길이 5개 단계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중간중간에 끊어있던 이 길들을 다 이어지는 2,000km에 이제 달하는 철도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요. 이 두 개 프로젝트가 전부 다 올해 착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뭐 중국 전역을 거의 다 철도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기보다는 이제 서부 지역. 서부 지역. 네네. 네. 개발이 좀 덜 된 곳이잖아요, 서부 지역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구석구석까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면리까지 다 안 돼 있는 지역까지 네. 다 있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이제 철도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마무시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같은데, 근데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 때문에 인도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좀 갈등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알려드렸던 야루창 부강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왼쪽 편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게 지금 저희 차이나 마켓 나우가 이제 표시가 돼서 이제 얘가 안 나가는데, 이제 왼쪽 편에 아래 보시면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댐 건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가뭄, 홍수, 생태계 파괴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영향이 가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없겠죠. 그리고 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해발 6,000m, 거의 5,000m 이상에서 수직 낙하 2,000m로 떨어지는 이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산지대에서 이 모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이제 자료를 중국에서 오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가 인도 이외에 이제 방글라데시 주변 국가들이 이 강을 이용해서 식수나 농업에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우려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분쟁이 되게 그 규모가 클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뭐 합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중국에서 합의를 할 그냥 무시하고? 않을 것 같고요. 인도도 지금 이 하류 지역에 지금 댐 건설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좀 합의는 안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를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10년 가까이.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로 뭔가를 할 프로젝트가 이제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이 서부인 것 같고요. 지금 자료화면 함께 보실까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지금 보도가 됐는데, 중국 산샤댐의 3배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전력 생산 용량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산샤댐이 거의 원화로 거의 40조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16년에 걸쳐서 공사가 됐던 거고요. 이것도 당시에 굉장히 한국에서는 이슈가 됐던 프로젝트인데, 이번에 진행되는 이 댐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원화로 230조면 거의 산사댐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산사댐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20조 위안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액이 2배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산사댐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금액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인프라 투자는 이제 표면적인 것 같고요. 이 이제 전력 생산이 3천만 킬로와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 3억 명이 연간 사용하는 전기 생산량이고요.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석탄 감소량도 크고 이산화탄소도 이제 세이브가 되고 환경 문제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석유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거의 그렇죠. 70%를 네. 수입을 하고 있는데 3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에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인프라 공사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 외에 이제 세이브되는 이제 전기, 뭐 석유 이런 이제 전력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공사 관련해서 일자리가 뭐 엄청 맞아요. 많이 창출이 된다고 네. 그때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중국을 얘기하면 항상 뭐 초코파이를 팔아도 13억 명 한 개씩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제 인구는 한 4억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6에서 7억 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민공,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맞아요. 좀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내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아주 안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작년에 중국말로 조우추치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라고 자꾸 격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전기차도 그렇고 밀크티도 그렇고 대부분의 산업이 내수는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전부 다 해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생활이 이제 수준이 좀,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다 보면 이제 농민공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서 일자리가 없으면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너무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좀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네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농민공들의 인력 문제도 네. 있을 테고 경기 부양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전력 보전과 같은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 인프라를 현재 강행하고 있는 건데 그럼 저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거대하게 강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수반되는 종목들 승승하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종목들 눈여겨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토목 관련된 그렇죠. 종목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철강, 시멘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뭐 시멘트를 수출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철강을 수출해 갈 필요도 없고 중국에서 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와닿는 게 이제 굴삭기 업체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늘 네. 준비한 게 굴삭기 업체들입니다. 네. 자, 자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이게 이제 23년도 왼쪽 편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군데가 이제 여기 시공그룹이라 돼 있고 이제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네. 어쨌든 4위하고 6위에 두 개 중국 기업이 그러네요. 있고요. 예. 6위에 있는 산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샨이라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작성하는 중에 딱 어제 중국에서 굴삭기 인덱스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25년 기준으로도 순위가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 이제 다음 표지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매월 나오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상반기 누적으로 이제 16% 정도 증가가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내수는 한 22%, 그다음에 수출은 1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제 도표로 보시면 아마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그 23년도 그다음에 굴삭기 24년도 판매량이 판매량이군요. 20만 대밖에 안 되는데 네. 올 상반기가 이제 12만 대로.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전체 16% 정도 이제 증가가 됐다는 거고요. 월별 판매량도 왜냐하면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월별 판매량도 지금 24년 대비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이제 그 댐 건설하고 그다음에 철도 인프라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굴삭기 판매량의 증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네요. 그 외에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중국이 굴삭기 판매가 가장 많았던 때가 18년, 19년, 20년대 이때입니다. 이제 도표 그때 보시면 이슈가 있었나요? 이때 이제 뭐 인프라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당시에 이제 중국 내수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고요. 이때가 이제 뭐 중국 굴삭기뿐만 아니라 한국에 이제 있는 굴삭기 업체 HD 현대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이때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경기가 하향을 하면서 좀 판매량이 안 좋았고 24년 작년을 저점으로 지금 회복세에 있는데요.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도 교체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8년 네. 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8년 주기가 도래한 시기랑
그다음에 이 인프라 투자 시기랑 맞물려지는 시점이 지금 올해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향후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굴삭기 판매 대수를 이제 표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인프라 투자 이외에 이 교체 수요가 좀 그 굴삭기 판매, 그러니까 시장의 업황에 이제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그래서 연구원님께서 두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관련해서 뭐 건축자재 종목들도 잘 가는 모습이고 관련된 운송 인프라 종목들 그리고 기계 전기 장비 종목들도 일부 종목들이 10% 내외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앞서 언급한 두 종목은 현재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제가 잠시만요. 제가 화면 함께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종목이 제가 오늘 이제 5개의 종목인데요.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제 주가 흐름을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샨이라는 회사고요. 지금 이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뭐 지금 마이너스 이제 소폭 1% 이하이긴 한데 이제 주가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인프라 투자 발표가 7월 달에 중국에서 발표가 됐어요. 네. 그 이후에 주가는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공이라는 이제 회사고요. 코드 번호랑 이거는 좀 이따 자료 화면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상향이고 지금 살짝 조정인 상태입니다. 현재 흐름인 거죠? 네, 현재 지금 실시간 주가 현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 이제 유공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 차트가 지금 비슷해요. 보시면 네, 7월 달부터 그러네요. 기점으로 네. 올라가고 7월 중순에 이제 대규모 이제 발표 프로젝트가 네, 네. 착공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주가가 고점을 찍고 지금 살짝 조정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 중리엔 같은 경우도 차트가 비슷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으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소형 굴삭기 업체인데요. 약간 테마가 붙었습니다. 이게 신장 서부 지역 철도 관련해서 네. 소형 굴삭기 테마로 네. 이제 붙었다 보니까 좀 앞에 4개 종목하고는 주가가 지금 다르게 흐르고 네.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 한번 정리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이제 저희가 보시면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샨이란 종목이고요. 네, 이 코드 번호를 잘 알아야겠네요. 네,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제일 위에 종목명이랑 밑에 코드 번호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이제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심천에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의 중리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심천에도 있지만은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종목명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민영 기업인지 국유 기업인지 표시를 해놨고 시총이 지금 이제 산이가 제일 큽니다. 시총이 지금 34조고요. 밸류에이션은 좀 높은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순이익률이 타 회사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ROE도 높고요. 그다음에 보통 중국에서 국유 기업보다는 민영 기업들이 밸류가 좀 높습니다. 이제 국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프로젝트는 있지만 아무래도 효율성 부분에서는 민영 기업이 약간 좀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매출 구성은 이제 뭐 굴삭기, 크레인, 콘크리트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업체별로 매년 조금씩 소폭의 변화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변화가 없고 대부분이 이제 건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출 비중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종목들이 대부분 과거에는 이제 뭐 10%에서 20% 내외였어요. 샤니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20%였거든요. 수출 비중이. 근데 지금 64%로 올라와 있고요. 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굴삭기 업체들이 전부 다 해외로 이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보시면 국내에서 중국 굴삭기 지표들이 판매가 잘 나오면 한국의 현대건설기계나 뭐 인프라코가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네. 최근 2, 3년 동안은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내수에서 이미 MS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함께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때 좀 투자 포인트로 짚어서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부터 매수를 하면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상승률은 한 50% 정도 이상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화면을 하나만 더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가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왼쪽 편의 표가 이게 무인 굴삭기입니다. 네. 무인 굴삭기가 굴삭기도 무인인가요? 네, 예. 25년 기점으로 우상향하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도 표도 이제 지금 6%인데 올해가 20%까지 올라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무인 자동차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에서 이미 강산에 들어가는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무인 굴삭기가 장착이 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 들었던 2개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산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서부 지역 신장을 이제 여행을 가시면 기차에서 내릴 때는 좀 그나마 괜찮아요. 산소호흡기를 기차 안에서 저희가 좀 마시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실 때 쓰러지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런 무인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속속들이 체크를 해봤습니다.